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군을 공부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UAM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세 가지 혁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는 AI, 모빌리티, 에너지입니다. 이 중에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는 육상은 저희가 전기차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카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설명을 드려왔고, 여기에 항공의 혁신은 UAM이 차지를 하게 될 텐데, 비로소 UAM이 모든 모빌리티 혁신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UAM과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다소 잊혀진 종목들이 됐었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UAM 언급이 나왔고, 지금 또 마침 어제부터 10일까지 인천에서 UAM과 관련해서 콤팩스, 그러니까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UAM 하면은 도심, 항공, 교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UAM이라고 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AAM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네. AAM은 상위 개념이고요. UAM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AAM에는 UAV와 UAM 그리고 RAM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UAV는 쉽게 생각해서 드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RAM은 도시와 도시 간의, 지역 간의 연결을 하는 모빌리티를 말합니다. 즉 UAM의 좀 더 거리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UAM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AM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 파일럿이 탑승하는 유무에 따라서 유인 조종 기체와 자율주행 기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산업 형성 초기에는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는 기체가 중심이 될 것이고, 한 2035년부터는 자율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비행은 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UAM은 초기부터 전기 모터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AM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즉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네. 이 헬리콥터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부분이 비슷하고 여기에 경제성을 따지게 되는데, 헬리콥터에 비해서는 연료비가 10분의 1 정도, 정비 시간은 8분의 1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고요. 저희가 이 UAM을 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이 중요하고 이착륙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헬리콥터보다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UAM의 비행 방식에 따라서 틸트 로터, 리프트 앤 크루즈, 멀티 로터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로터의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이 상용화가 앞서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조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영국에 있는 버티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틸트 로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멀티 로터라고 있는 거는 기존의 드론 방식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항이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국가와 기업은 중국의 이항입니다. 이 업체는 드론 개발을 선도를 했었고,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빠른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UAM 산업의 밸류 체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UAM 산업의 밸류 체인은 크게 기체를 제조하는 회사, 운항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사, 그리고 통신 관제 솔루션 업체,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화 초기에는 UAM의 경우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형태로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앞서 인천 네. 말씀을 하셨죠. 그런 사례가 보통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공항 셔틀이 유리한 이유가 인프라 구축이 유리하고요. 정해진 노선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확보가 유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에 밸류체인은 기체를 개발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기체 개발이 국책 과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 수준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로 주도하고 있는데 각각의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12개의 글로벌 업체들의 수주 대수는 8,400대 정도. 여기에 1위 업체인 조비를 제외한 수치이고요. 조비를 포함하면은 충분히 10,000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에서 이 UAM이 아직 먼 것 같이 느끼지만 네. 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 초기에는 결국 이 버티포트라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 버티포트는 쉽게 해서 공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건설 회사가 하게 될 거고 운영을 담당하는 거는 항공사나 공항이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고도화하게 되면 결국 통신, 관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플랫폼 업체는 현재 이 티맵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재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UAM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거쳐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체인 이 VTOL의 인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높은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증을 받는데 통상 5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국의 지금 국책 과제의 경우에는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있는데 글로벌 선도 업체들은 24년부터 25년까지 속속 상용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비즈니스의 경제성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맨하탄 기준으로 자석 마일당 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로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거보다 높은 한 6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달러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헬리콥터의 비용보다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교통 혼잡에 비교해서 이용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제가 여의도에서 판교로 기업 탐방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택시비는 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지만 요거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상용화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 지금 UAM 산업 현황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체 개발은 국책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 합동의 UAM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올해 8월부터 1차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25년 하반기에 양산될 목표입니다. 현재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컨소시엄이 2개이고요. 이 중에 KUAM 드림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미국의 조비라는 회사의 기체를 들여와서 운영 사업자는 SK텔레콤, 교통 관리는 한화시스템이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워낙 국내 기준에서는 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에는 좀 속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가장 연관성이 높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 제가 조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버에어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늦춰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한화시스템이 오버에어에 1,500억을 투자를 했고요. 지분은 30% 정도를 확보를 한 상황의 최대 주주입니다. 향후에 이 오버에어의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치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앞서 한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우주 위성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우주 위성과 UAM 이 양축에 대해서 한화시스템의 신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방산이 본업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 한화그룹의 이 시스템 SI를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하나그룹의 글로벌 진출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좀 대형주 중에서는 유망하게 좀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한화시스템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UAM 모멘텀을 받고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된다. 이럴 시점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작년과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음. 앞서 국내 경우에는 8월부터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뭐 박람회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업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겁니다.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이제 AI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가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는 시점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야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화가 가장 빠른 이벤트는 내년 7월에 일어나는 파리 올림픽이 될 것 같은데요. 파리 네. 올림픽의 시점에 맞춰서 프랑스 정부 중심으로 이 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7월 정도에는 뉴스로 많이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